지금 상태로는 1년을 버티기 힘들 겁니다. 최대한 무리하지 마시고 정리하실 건 정리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러니까 제가 53세였을 때 저는 심장병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무너졌고 절망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주 강연을 다니고 책을 집필하고 있는 93세 한의학 박사 강민수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30분 넘게 산을 오르면서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제 살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의 이런 건강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사실 특별한 영양제, 비싼 치료법이 아닙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지 않고 닫으신다면 몇 년 후 어떤 모습일까요? 이 영상에 15분만 투자하시면 현재 더 많은 약, 더 심한 통증, 더 제한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노후가 아닐 테니까요. 93세면 누워만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인데 어떻게 이처럼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느냐고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박사님, 도대체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음식을 매일 한 숟가락씩 먹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만으로 저는 40년의 생명을 더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5분 안에 제가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온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정보가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언제나 무료이고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항상 여러분의 곁에는 좋은 일들만 일어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5가지 식품의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 또 집중해주세요. 40년 전 제가 53세였을 때 심장병 시한부 선고로 1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절망감과 함께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겨우 53세, 제 아이들은 아직 대학생과 결혼을 앞둔 자녀,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할 미래를 그리며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밤마다 정원에 홀로 앉아 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건강에 신경 쓰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의학 박사로서 동양의학에 깊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허준의 동의보감부터 시작해서 중국 명나라 이시진이승, 본초강모까지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장수와 회복의 지혜를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의학에 대한 평생의 연구를 바탕으로 5가지 식품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제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바로 청국장이었습니다. 단순한 양념 재료로만 생각했던 이 식품이 제 심장을 되살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 작은 청국장 한 숟가락이 심장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제가 직접 겪은 변화와 실제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은 생생한 사례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53세가 되던 해 병원에서 심장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좀 이상하네요. 심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길이 맞다. 이 5가지 평범한 음식이 내 몸을 살리고 있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5가지 평범한 음식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저는 제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이 5가지 음식을 정확히 한 숟가락씩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토록 두렵던 1년을 무사히 넘겼고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5가지 식품의 효능을 수십 년간 연구해왔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비밀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5가지 장수식품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식품은 바로 청국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청국장의 냄새 때문에 피하고 계신가요? 청국장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으로
그 냄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지만 그 효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제아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전을 녹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무엇보다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또한 청국장은 풍부한 단백질, 비타민 K2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혈관 건강, 뼈 건강, 장내 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은 우리의 면역력과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67세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20년간 당뇨와 함께 변비와 대장 질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매일 복통에 시달리고 밤에는 화장실을 수시로 드나드셔야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더 고통인 것은 당뇨로 인슐린 주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매일 주사 맞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매우 높았고 이미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50%까지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시력도 급격히 나빠져 독서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청국장 가루를 매일 한 숟가락씩 물에 타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셨지만 건강을 위해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먼저 일주일 만에 변비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복통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당뇨로 인한 할아버지의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이 저리는 느낌도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박철수 할아버지는 변비와 대장질환을 겪고 있었던 거의 모든 소화 문제에서 해방되셨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장 점막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에는 20년간 복용하던 약을 모두 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뇨도 6개월 후에는 20년간의 고통을 끝냈습니다. 인슐린 주사 횟수를 하루 4번에서 2번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주치의도 이런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슐린 주사는 하루 1번으로 줄었습니다. 주치의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췌장 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강 박사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는 손자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어요. 약을 줄였는데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니 정말 신기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지 행운이 아닙니다. 청국장이 지닌 과학적 효능 그리고 꾸준한 실천의 결과입니다. 혹시 여러분 청국장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시중에 파는 청국장은 대부분 제대로 발효되지 않았거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 진짜 효과를 보려면 제대로 발효된 청국장을 섭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만들기 어려우시다면 전통 방식으로 발효한 청국장을 구입하세요. 확인해야 할 점은 냄새가 강하고 끈적한 실이 많이 생긴 것이 좋은 청국장입니다. 냄새가 거의 없거나 실이 없는 청국장은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것입니다. 국산 콩 100%, 첨가물 무첨가, 발효기간 표시가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청국장 한 숟가락을 따뜻한 현미밥에 얹어 드세요. 처음엔 냄새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조금 섞으면 맛과 영양이 더해지고 냄새도 중화됩니다. 그래도 힘드시다면 약간의 과일 주스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청국장을 매일 드시기 힘들다면 일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수금 또는 화목토 식단으로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국장은 단순한 된장보다 진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장을 살리고 혈당을 낮추고 면역을 높이는 약이자 지혜입니다. 두 번째 장수식품은 홍삼입니다. 면역력이 약해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번지던 한 할머니가 홍삼 한 조각으로 어떻게 인생을 되찾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홍삼은 예로부터 보약 중의 보약으로 불려왔습니다. 홍삼은 우리에게 친숙한 식품이지만 그 효능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홍삼은 너무 비싸서 못 먹겠어요. 홍삼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 귀한 약 아닌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홍삼은 비싼 보약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챙겨야 할 면역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홍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일 작은 양을 꾸준히 드시라는 것입니다. 72세 최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미자 할머니는 10년 넘게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고생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간호사로 야간 근무를 오래 하신 탓에 면역 체계가 극도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감기에 걸려도 폐렴으로 번질 정도로 몸이 약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한겨울에는 한 달에 두세 번씩 항생제를 맞아야 했고 몸은 항상 차고 손발은 얼음장 같았으며 대상포진까지 겹쳐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외출도 무서워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감기라도 옮으면 또 폐렴이 될까 봐요.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 홍삼 한 조각을 물에 타서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청국장도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할머니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면역 체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해 겨울, 할머니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겨울을 나셨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놀이공원에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박사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느껴요. 그렇다면 홍삼을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60년간 연구한 결과 홍삼은 반드시 최소 6년근 이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홍삼의 효능은 사포닌 함량에 있는데 이 사포닌은 재배 기간이 길수록 농축됩니다. 3년근보다는 6년근 이상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홍삼은 공복 섭취가 가장 흡수율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시고 10분 후에 들깨, 청국장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하시면 흡수율이 40%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3g 정도의 얇게 썬 홍삼 조각을 70도 정도의 물에 5분간 우려 마시거나 그대로 씹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홍삼의 유효 성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쓴맛이 부담스러우시면 홍삼을 꿀에 재워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얇게 썬 홍삼을 천연 꿀에 담가두었다가 하루 한 조각씩 드시면 맛도 좋고 휴대도 간편하며 지속적인 복용이 쉬워집니다. 홍삼은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며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매우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고 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의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싼 제품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품질과 꾸준함, 이 두 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면역력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신가요?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계절만 바뀌면 병원을 찾게 되시나요? 혹은 피로가 너무 심해서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홍삼 조각 하나로 당신의 면역을 깨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가지의 장수식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알아보게 될 3가지의 장수식품이 더 중요하니까 더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3번째 장수식품은 바로 들깨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여러분의 심장과 뇌 건강을 지키는지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깨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들깨, 수제비나 들깨탕 또는 들깨가루를 뿌린 나물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들깨는 단순한 양념이 아닌 제 생명을 연장시킨 기적의 씨앗이자 심장을 되살린 음식입니다. 들깨는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으로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무엇보다 뇌 건강을 지키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10년간의 연구 결과 들깨를 꾸준히 섭취한 60대 이상 노인들의 인지기능이 들깨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심장질환 발생률도 25%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식품으로 삶이 달라진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83세 이명자 할머니입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10년 넘게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압약과 콜레스테롤약 등 매일 6가지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은 끊을 수 없었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빴죠. 이명자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꿀에 섞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명자 할머니는 직접 걸어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믿기지 않아요. 요즘은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사라졌어요.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3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그것도 숨이 안 찬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고 주치의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명자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섰고 주치의 지시하에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명자 할머니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혈압은 거의 정상 범위에 도달했고 6가지 약 중 4가지의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심장 기능은 80% 회복했습니다. 지금 이명자 할머니는 83세가 되셨지만 매주 수영을 다니시고 손녀와 함께 여행도 가십니다.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 박사님, 들깨가루 한 숟가락으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다니요. 이제 제 나이가 아닌 제 마음대로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들깨가루가 집에 있으신가요? 있다면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들깨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들깨는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 약한 불에 살짝 볶습니다. 이때 너무 오래 볶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볶은 들깨를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매일 아침 공복에 우유나 요구르트에 넣어 드세요. 들깨를 갈 때는 반드시 차가운 상태에서 갈아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들깨가루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드시 밀폐용기에 보관하시고 한 번에 많이 만들지 마시고 일주일 분만 준비하세요. 너무 쓴 맛이 싫으시다면 꿀 반 숟가락을 섞어도 좋습니다. 단 꿀은 반드시 천연 꿀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파는 가짜 꿀은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천연 꿀은 보통 결정화가 되고 약간 뻑뻑한 느낌이 납니다. 들깨가루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아침 식사 전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흡수율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법이 너무 단순해 보이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알려드린 3가지 식품인 청국장, 홍삼, 들깨가루를 조합해서 드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4번째 장수 바로 미역입니다. 우리 모두 미역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생일에 먹는 미역국 그냥 평범한 해조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출산 후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미역은 제가 발견한 5가지 장수식품 중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식품입니다. 여러분, 미역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아십니까?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갑상선 건강을 지키고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며 무엇보다 노화를 방지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수십 년간 미역의 효능을 연구한 결과 미역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세포는 평균보다 5에서 7세의 젊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단지 미역을 매일 먹는 것만으로 당신의 몸이 7살 더 젊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미역은 단순한 보양식이 아니라 간을 살리고 몸을 정화하는 바다의 선물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환자 유형 중에 특히 중장년층과 고령자분들은 젊은 시절의 음주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간이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82세 김진명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진명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간질환으로 고통을 겪어오셨고 지방간에서 간염 그리고 결국 간경화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의 치료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복부는 단단히 부풀어 있었으며 피부와 눈은 심한 황달로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몸 전체에선 지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박사님, 의사들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좋으니 통증만이라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진명 할아버지께 매일 아침 자연 건조된 미역 한 줌을 한 숟가락씩 물에 불려 된장과 함께 국으로 끓여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이런 음식으로 간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복수가 50% 이상 줄었고 간효소 수치는 놀랍게도 30% 감소했습니다. 노랗던 피부색도 점차 맑아졌고 눈동자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복수는 거의 사라졌고 간 기능 검사는 정상의 4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변화를 보고 이건 기적입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후 정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진명 할아버지는 82세가 되셨지만 손자들과 함께 여행도 낚시도 자주 다니신다고 합니다. 한때는 하루하루가 두려웠는데 지금은 내일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강 박사님, 당신이 준 미역이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역이 정말 그 정도로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미역은 간 건강뿐 아니라 전신의 해독과 신진대사 기능을 도와주는 식품입니다. 미역의 효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역의 성분에는 첫째, 알긴산은 장 속 유해물질과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탁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푸코이다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암 효과와 항염 작용을 뛰어나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라미나린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전반적인 신진대사와 에너지 생산을 돕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역을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 건조된 미역인 무첨가, 무색소, 국산 미역이 가장 좋습니다. 마른 미역 한 줌을 깨끗이 씻습니다. 물에 30분 이상 불립니다. 불리는 과정에서 미역 표면에 있던 소금과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불린 미역을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십시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미역을 끓이거나 요리하면 효능이 반감됩니다. 반드시 생미역을 갈아서 드셔야 최대한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비밀은 항상 가장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미역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점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여러분, 표고버섯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표고버섯은 단순한 요리 재료가 아닙니다. 표고버섯은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지만 그 안에 숨겨진 생명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무엇보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표고버섯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자연사 세포 활성도가 3개월 만에 40%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연사 세포 활성도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면역세포입니다. 간단히 말해 표고버섯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비상하게 만들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최고의 장수 식품입니다. 제 환자 중에 67세 윤여옥 할머니는 폐렴으로 3번이나 입원하셨고 의사들은 악화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발전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윤여옥 할머니에게 말린 표고버섯 가루를 매일 한 숟가락씩 물에 타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하셨지만 3개월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해 겨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독감에 걸렸지만 윤여옥 할머니는 가벼운 콧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면역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여옥 할머니의 면역세포 수치가 정상인의 수준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윤여옥 할머니는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고 지금은 72세가 되어 손자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강 박사님, 표고버섯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감기가 무서워 밖에 나가기도 두려웠던 제가 아니에요. 저의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새정 할머니는 유방암 3기로
항암 치료를 마치고 5년 동안 재발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정기 검진에서 림프절에 전이 의심소견이 나타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할머님을 보고 저는 윤여옥 할머니께 매일 말린 표고버섯 2개를 물에 불려 끓인 후 그 물과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4가지씩 함께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2개월 후 윤 할머니의 면역세포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정기검사에서 완전히 깨끗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부색이 좋아졌다고 주변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6개월 후 윤여옥 할머니는 검사에서 완전히 깨끗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암세포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면역세포 활성도도 정상인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 박사님, 제 몸이 스스로 암을 이겨냈어요. 이젠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표고버섯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또 표고버섯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효과적인 방법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 표고버섯보다 말린 것이 베타글루칸 함량이 5배 이상 높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면역세포, 특히 자연사의 세포 활성을 높여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베타글루칸 성분은 전반적인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햇빛에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풍부해지고 면역 강화 성분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말린 표고버섯 2개를 물에 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후 그 물과 함께 끓여서 드세요. 표고버섯을 끓일 때는 반드시 30분 이상 충분히 끓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포벽이 파괴되어 렌티난, 베타글루칸 같은 유효 성분이 충분히 우러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말린 표고버섯을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매일 아침 공복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씩을 타서 드세요. 꿀이나 생강을 약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표고버섯을 너무 오래 끓이거나 조리하면 베타글루칸의 효능이 감소합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섭취하거나 최소한의 조리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고버섯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렌티난의 면역 증강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표고버섯을 국물에 레몬즙 1스푼을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매일 표고버섯을 구하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만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고버섯의 면역 증강 효과는 누적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장수식품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청국장, 홍삼, 들깨, 미역, 표고버섯까지 이 5가지 제가 40년 전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5가지 식품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5가지나 되는 식품을 매일 어떻게 챙겨 먹을 수 있을까 하고요. 걱정 마세요.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는 들깨만 시작하세요. 그 다음 주에 청국장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홍삼, 표고버섯, 미역으로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소량을 꾸준히 드세요. 장수의 비결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들깨 1스푼, 청국장 1스푼, 홍삼 1조각, 표고버섯 1-2개, 미역 1줌. 이것이 하루에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식품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보다 올바른 순서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에 홍삼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들깨와 청국장, 표고버섯, 미역 순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장수는 결코 복잡하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식품들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지만 단지 듣기만 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실천을 하신 분들은 1년 후, 3년 후, 5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지인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이 공간은 여러분들의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맨 아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노우지의 삶이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